안녕하세요. 스마트 관광도시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관광도시를 전파하고 있는 이철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해볼 텐데요. 네. 4차 산업혁명으로 사람들이 하던 일을 AI 로봇이 대신하면서 빠르게 일자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미쳐가는 것 같아요. 일자리 정부 또 어떤 지역 균형 발전 도시 집값 안정이 이제 3대 국정 과제인데요. 몇십 년 동안 이거를 했어요. 정치 지도자들은 계속 노래를 읊어요. 일자리 만들어 드릴게요. 일자리 만들게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수백 조를 갖다 부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일자리가 나온 적이 없어요. 계속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국민들은 바라만 보고 있고 정치인들은 오늘도 노래 부르고 내일도 노래 부릅니다. 일자리 만든다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죠? 그럼 일자리 정부가 100조 원 이상 투입되어 어떠한 일자리를 만들었나요? 네, 제가 이거 우연히 이제 어디 놀러 갔다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일자리입니다. 정부가 만들어낸. 담배꽁초나 휴지보다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전부 다 이제 한 7, 80대 어르신들 같은데 담배꽁초 하나 안 줍고 비닐은 펄렁거리고 이 비닐 반 나오면서 쓰레기만 양산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일자리를 정부에서 만든 것이고 이러한 일자리는 국가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매년 100만 도시 자영업자 파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가장 문제되는 건 뭐냐? 자영업자가 포화 상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식업소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인구 78명당 식당이 하나입니다. 일본은 180이고 중국은 230명, 미국은 320명인데요. 현재 이렇게 포화 상태인 이 도시 자영업자를 지금 정부에서 육성책을 내놓고 지원책을 내놓는 거는 이 산소호흡기 꽂고 연명 치료하는 거에 불과한 거고요. 한번 빚을 얻으면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은데요. 첫 번째로 세계에서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매년 100만 도시 자영업자 파산으로 자살률이 높고 그 다음에는 OECD 국가 평균 노인 빈곤율이 4배가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 파산으로 매년 100만 명 이상씩 이제 늘어다 보니까 항원 이혼이 늘고 가정이 파탄되고 1인 가족이 늘면서 출산율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출산율 걱정은 하는데 원인은 찾지 못해요. 근본적인 원인은 도시 자영업자 100만 명 파산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곤두박질 친다는 건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었죠. 그렇다면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스마트 관광도시 대표님께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무한정 만들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오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농촌이 황폐화되면서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년 13만 명 이상이 수도권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주택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일자리 문제도 이제 심각하고 지방 소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인구 10만 이하 시군이 약 80여 군데인데요. 이 지역에 관광 특구를 조성해 가지고 만 세대가 살 수 있는 스마트 관광 도시를 조성해 가지고 관광 산업을 우리나라 어떤 국정 과제 첫 번으로 해서 관광 대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관광 산업으로 인해서
그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건 무한정 일자리가 나옵니다. 관광산업은. 대표님께서 관광산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각 지방마다 관광특구를 건설하려면 행정적인 절차도 많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은 일이죠.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우리나라가 포스코를 건설할 때 세계은행에 차관을 요청했는데요. 세계은행에서 뭐라 했냐, 자본도 기술도 없다. 근데 원자재도 없지 않냐. 그래서 한국의 철강 산업은 불가능하다고 이제 해서 차관을 안 줬죠. 그런데 이제 대일 청구권을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현대중공업이 조선소를 시작할 때도 그 큰 배를 본 사람도 없었지만 배를 만들어 본 사람은 더더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십 년째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적을 만들어내야 이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요. 그 원하는 지자체에 만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스마트 관광 도시를 패스트 트랙으로 해서 착공과 동시에 땅을 파고 설계를 같이 해나간다면 4년 안에 입주가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는 무한정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관광특구를 조성하려면 토지가 많이 필요할 텐데요. 어떤 방법을 택해야 좋을까요? 네, 정부에서도 그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알고 작년도 2022년 8월 8일 긴급 경제장관 회의에서 유유저활용 국유지를 지자체가 관광산업이나 귀농에 활용한다면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미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토지 확보에는 별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관광산업 기여도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KDI 자료인데요. KDI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이제 GDP 대비 관광산업 기여도가 3%가 안 되는 2.7%이고요. 일본은 7.8%입니다.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9%로 우리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용률에서도 우리나라는 3%고 일본은 6.9%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사업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어떤가요? 네, 국회에서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관광산업 포럼회를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나라 그 관광학회장이신 이웅 교수님이 발표한 걸 보면 세계 관광 수출은 연간 1조 5천억 달러로 반도체 산업보다 훨씬 크고요. 일자리 면에서도 10개 중, 세계 평균은 10개 중 1개가 관광산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0.3이죠. 아까 보셨듯이. 대표님께서는 해외에서는 어떠한 관광산업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네, 유럽에서는 현재 그 내수 관광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요. 자국민이 국내 여행을 할 때 거의 모든 경비를 지원해 줄 정도로 열정적이고요. 두바이가 세계 최고 관광지가 되자 사우디가 그것을 따라먹기 위해서 네움시티를 발표를 했죠. 네움시티의 핵심은 서울시 면적 44배 규모를 녹지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막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우리나라의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이런 좋은 산을 만들어낼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혁신적인 관광 산업을 통해서 무한정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죠. 국비를 지원해가지고 지역 경제 발전과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한옥마을 생태공원을 많이 지원을 했고요. 요즘에는 이제 출렁다리가 이제 성공 사례가 나오니까
전국에 이제 출렁다리가 생겨서 한 200개 생겼대요. 출렁다리가 갑자기. 이게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혁신이 없이 성공사라에 목을 메고 있는 표본이라고 봐도 되겠죠. 관광산업을 만들어내려면 혁신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오늘은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광산업을 어떻게 해야 일자리 창출이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